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구 모임을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전주 모임에서는 뭘 했냐면 이제 고대사하고 중세사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조선사 부분을 이제 할게요. 그래서 요 최근에 조선사 부분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거냐면 신부셈 아시죠? 거의 신부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번에 조광조 개혁 관련된 문제나 아니 사조와 관련된 내용들 등등 하면 조선 문제가 이제 두 문제나 세 문제 나오는데 신부셈은 이제 좀 나오니까 그 내용들 이제 파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은 맥락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그 기출 주제로 해가지고 한번 또 밑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걸 이제 북소년 이제 그 교재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이제 보기도 하죠. 자, 먼저 이제 살펴볼 게 조선시대 정치사와 관련된 거야.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태조하고 이제 정종, 태종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태조 때 뭐 왕이 계보 신이왕하고 한씨가 몇 명을 낳고 이런 것도 뭐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보냐면, 정도전이라는 인물을 봐야죠. 정도전. 예.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정도전의 개혁정치 관련된 부분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정도전의 개혁정치에 예전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사병목파 있죠? 예. 그 다음에 제1차 뭐 왕자의 난 때 일어난 거. 그 다음에 그 정도전과 관련된 이제 포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도전의 어떤 정치 사상. 예. 그래서 이 정도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종은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태종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보냐. 일단 육조직계제 실시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갖고 그 조선 초기 때 보면 뭐 의정부 서사제니 뭐 육조직계제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종의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왕권 강화 같은 정책들 있죠? 또 사병업파, 이런 것도 이제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종 때 보죠. 세종 때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세종 중기 때 들어가면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 서사제에서 그 내용들 그 육조 직계제에 관련돼 갖고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행정 그 관련된 내용, 그다음 왕도 정치 이제를 어떻게 구현했고, 그다음 억불 정치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봐두시냐면, 그 당시 세종시대 때 여러 가지 뭐 천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앙부일구나. 이게 예전에 한번 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문종도 뭐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단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사건 같은 것들, 뭐 계유정난이라든지 뭐 이지용의 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세조를 보죠. 세조 때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한번 언급됐었거든요. 단독 문제도. 그래갖고 세조 때 이제 집중적으로 볼 것은 다시 의정부 서사제에서 육조직계제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이제 뭐 건국대조를 완성했고, 이시의 난, 이런 것도 있죠. 직전법, 보호법, 그런 것도 있고, 유양수 폐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조의 정책과 관련돼 갖고 이 보법이라든지 그런 진간체제, 유양수 폐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성종 때를 보죠. 성종 때. 예종 때는 이제 볼 건 없고, 성종 때는 이제 당연히 건국대전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나왔던 것이 건국대전을 편찬할 때 그 조선시대 때 법전 편찬 기준 있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외에 이제 성종 때 여러 가지 뭐 동국 여지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편찬했고, 그 다음에 간수간급제 같은 걸 실시했다. 예. 그래서 연산군 때 이제 볼 것은 당연히 4대 사화 중에 2개 사화가 있죠. 무사하고 갑자사화가 있어. 그래서 무사하고 갑자사 내용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중종 때는 이제 중종반정을 집권을 했는데, 요때 무슨 사화가 있었죠? 기묘사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광조의 개혁정치가 있었어. 그래서 조광조의 개혁정치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기묘사화의 어떤 의의 같은 것도 물어봤죠? 역사적 성격. 예.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요 부분은. 근데 이제 한동안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번에 나왔으니까, 3년은 또, 3, 4년 쉬고 나오겠죠? 예, 그래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전주 그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한 번에 딱 붙을 것 같죠? 예, 마음은. 근데 절대 그러지 못해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진짜 손에 꼽을까 말까야. 대개 보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4번에 붙었거든요. 대개 2-3번 떨어진 경험하고 붙어. 웬만하면 평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초수일 경우에는 모르겠어. 한 3-4번 붙다가 또 붙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조광조도 올해는 모르겠지만 한 2-3년 후에 공부하실 때 좀 집중 좀 파두세요. 예, 요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을사사는 뭐 그렇게 비중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묘외변 있죠? 이 을묘외변 때 뭐 재승방난체제가 실시됐다. 요런 것들은 이제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시험 좀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전법 페이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조 때 눈여볼 게 뭐냐면 분당이 이제 형성이 되죠. 아까 이제 사안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홍구하고, 그 다음에 살인과의 싸움이죠. 또는 훈구와 외척 간의 싸움인데, 요거는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죠? 살인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분당 과정에서 이제 누가 집권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분당의 어떤 것이 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정치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나중에 전화 걸면 안 될까요? 지금 제 강의 도중에서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게 갑자기 넘어가네. 예. 자, 그 조선의 중앙통치 조직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데 은근히 이제 조선의 중앙통치 조직은 고려보다 좀 약간 기출 빈도가 좀 떨어져. 근데 이제 올해 시험이 한번 좀 나왔죠. 그러니까 단독 문제가 아니라 그 조광조 개혁정치 관련된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많이 많았던 대간이 나왔잖아. 대간. 예. 그래서 대간이 간직이냐 뭐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자, 알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약간 기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선의 중앙통치 조직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각 그 조직들의 어떤 특징들 있죠. 역할들.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이 이제 그 전에 태조 시대 때 어떻게 해서 성종까지 변천했는가.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 여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정부 육조 체제가 마련하기 전에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조선 초기 때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그래갖고 언제 정비된 거죠? 성종 때 정비된 거죠. 그래서 특히 태조와 태종으로 넘어가기 가는 도중에 가도기 시기 때 만들어졌던 제도들이 있어. 그 한국 숙론에 있죠. 진짜 공무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근데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고, 그거 나올 가능성이 많아. 요즘에 하여튼 말단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여기에서 표에서 보여준 건 뭐냐? 이건 성종 때야, 성종 때. 성종 때 이제 제도적으로 완비될 때 이제 건국대전에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승전의 역할, 의군부의 역할, 3사가 뭐냐? 요번에 이제 나왔던 것이 대간과 관련된 게 요거죠. 그래서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홍구파, 살인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홍구파, 살인파 쭉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교과서 정도 돼요. 고등학교 교과서 있죠? 그 정도만 파악하면 풀 수 있는데, 이 시험 문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한 2-3번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책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이거는 딱 봐도 뭐라 할까 좀 총체적이죠. 좀 거시적이고 비교하는 거.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 보면 되게 뭐예요? 취업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홍구파, 살인파의 뭐 차이점을 쓰시오. 이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거야? 딱 느낌이상 안 나와. 이거는 뭐 고등학교 애들이나 이제 문제 내는 거고 그런 거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는요. 기출 분석 정리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지방행정 조직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지방행정 조직도 뭐 그렇게 이제 유황소나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이제 볼 나올 건 없는데 뭐 팔도체제 이론화가 됐고 그 밑에 이제 그 부목군현이 있고 면리동이라 있는데 여기까지 부목군현까지는 누가 파견돼요?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죠? 간이 파견되고 여기는 이 면리동은 뭐냐면 지방자치 이런 이제 체제였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령의 역할과 향의 역할,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옆에 보면 뭐가 있죠? 유황수와 경제소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여기도 별표 쳐놨네. 공무원 시험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황수의 구성, 역할, 그 다음에 변천 과정이 있어. 유황수 보면,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그래.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유황수를 둘러서 권력 다툼들이 이제 몇 번에 있었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좀 살펴볼 텐데, 요 변천 과정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경제소가 있죠. 그래서 경제소의 구성, 역할, 혁파된 것이 언제나, 뭐 이렇게 해서 유황수와 경제소는 연결시켜갖고, 봐두셔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경절이와 영절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경절이, 영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경절이라는 것이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 경주인 역을 담당했어요. 주인이라는 것은 되게 중간에 서가지고 중개준 그를 주인이라고 하는데, 요 경절이 경주 역을 담당했다. 그래갖고 국력, 진발, 공남, 낙부 뭐 이런 것들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고가로 팔려가지고 대관들이 왔다 갔다 매매 대상이 된 거죠. 네,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 한문사조와 함께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공부하실 때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선시대 군역제도.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 보시면 군역제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이 군역제도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좀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총체적으로 물어봤어. 뭐 조선전기 때 뭐 조선시대 때 군역제도들 뭐 신분제와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해라. 그 2차 시험 때 문제고,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 나올 때는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제 생각에는.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 나오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심부셈 있죠? 그 심부셈 보면 군역법 관련된 내용 중에 자세한 게 많아요. 양역봉특론 같은 것도 뭐냐면 사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서 이제 조선시대 군역제도 중에 이제 보면, 거기 이제 중앙군사 조직은 5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지방군 체제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초창기 때 영진군이었죠? 지방방어 체제가. 그럼 뭘로 바뀌죠? 진간체제. 그 다음 을묘외별계규에서 뭘로 바뀌죠? 재승망나체제.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한국사 능력이나 수능을 올 때는 진간체제하고 재승망나체제 특징제. 특히 재승망나체제 문제점이 드러났죠?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것이 언제 복귀가 돼요? 임진왜란 때. 그 도중에 다시 진간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어체제 안에서 이제 뭐냐면 지방군도 재편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소고군이 만들어졌죠. 소고군. 네. 그래서 소고군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아. 언제 나왔을까요? 그때 노비종무법 기억나세요? 네. 그때 선역과 관련돼 갖고 나왔어. 원래 노비는 군역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상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꼭 여러분도 살다 보시면 알겠지만 원칙대로 움직여요? 아니죠. 항상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으면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원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성은 없지만 실제로 했어. 그래서 거기에 담당한, 그러니까 노비들이 참여한 군대 명칭 2가지 써라.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잡새군하고 소구군이었어요. 답은요. 물론 훈련도감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답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소구군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나온 걸 그대로 내지는 않겠죠? 왜냐면 출제진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그대로 안 내. 그렇지만 그 주제와 관련된 무슨 연관시켜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소구군 전체를 이제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위에 이제 밑에 이제 조선 초기 때 군제 개편인데,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죠. 의용상 공부. 어디에서 많이 봤죠, 이거? 정도전의 군사 개편. 그 사병업화 가죠. 그거 좀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조선 초기 때도 군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개편 내용도 예전에 정도전의 어떤 개편 내용과 관련돼 갖고 사병업화와 관련돼 갖고 문제 나왔으니까 같이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뭐 봉수제, 엽천제 그냥 넘어가고요.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 보죠.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고조시대 과거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비교해가지고 고조와 과거제도 비교해가지고 그 나오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수능에도 자주 언급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좀 디테일하게 돼 있죠. 그래갖고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문과, 무과, 뭐 작가 이렇게 있고, 자 문과는 이제 그 가정 있죠. 그래서 초시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초시보고 복시보고 전시보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넘어가고, 무과는 그 뭐냐면 초시복시 이렇게 전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는 초시복시 이렇게 가정돼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뭐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있구나 자세히 봐두시고, 그 외에도 뭐 별시가 있고 특별 채용 시험이 있어요. 시제, 이과, 음서. 그래서 조선시대 때 특징이 뭐냐면 음서라도 뭐예요? 시험을 봐. 그냥 청고도 뭐죠? 시험 봐요. 현량과도 시험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량과는 오늘날 농어촌 특별전형에 보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그냥 뽑아요. 시험 보죠. 그래서 고조와 달리 조선은 아무리 음서나 청고라도 뭐는 본다? 시험을 일단 보고 들어가. 근데 음서도 시험 보고 다 합격할 것 같죠? 근데 기록에 보면 70%는 다 떨어져요. 20, 30%만 합격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 이품이라고 해서 다 자기가 그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음소도 시험 봐갖고 안 되는 것들은 뭐예요? 떨어져. 그럼 어디를 가냐? 위홍이라고 해갖고 그런 그 뭐냐면 고관 대작들 중에 이제 좀 약간 시험에 떨어진 애들을 그 모여놓은 병종이 있어요. 병종 군사 집단. 그러니까 여기는 좀 엘리트 군대인데 거기에서 좀 2, 3년 근무하면 뭐냐면 하급관리로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여튼 자, 그 외에도 이제 합리적 인사관리 제도가 있다. 그래서 뭐 상피제, 뭐 서경제도, 포평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좀 보시고, 조선시대 때 뭐 사대관계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나와 고조시대보다. 어저께 고조시대 이제 설명할 때 고조 같은 거 대외관계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의 그 대외관계는 의외로 나오긴 나오지만 고조보다는 별로 안 나와요. 네. 왜냐면 나올 만한 게 임진왜란? 그 임진왜란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고조시대 때는, 조선시대 때는 거의 평화기였잖아요.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리고 뭐 사대론적 뭐 명분론? 그 정도? 그래서 조선시대, 고조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다. 거기 여기에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그 종도적 개혁 정책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언급했던 게 뭐예요? 진법 있죠, 진법.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포전문 문제, 포전, 요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을 보죠. 자, 임진왜란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전에 나왔고, 그래서 임진왜란 나오면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임진왜란 도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전투도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래갖고 이제 요 앞에 뭐 임진왜란 때 쭉 했던 뭐 계약조, 뭐 정미약조 이런 쭉 넘어가고, 자, 임진왜란에 당연히 누가 이순신이 나올 수 있겠죠? 뭐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랑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병제 항쟁,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행주상성 전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임진왜란 시기 때 각 전투의 어떤 사항들, 그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 임진왜란 때 그 영향 있죠? 영향이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개 과정, 그냥 영향,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강해군을 보죠. 강해군은 그 예전에 시험에 2번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강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한동안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이 강해군이 예전에 나왔고, 인조반정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인조반정. 그 공사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 명칭 같은 거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조반정 과정에서 이제 그 뒤에 정묘관과 병자호란이 났고, 병자호란과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고려시대 때 형세론적 사대론과 비교해가지고 그 병정한 때 보여줬던 사대론은 뭐죠? 명분론적 사대론이죠. 요 비교하는 문제들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 병정론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에. 자, 그 다음 호정의 북벌론. 북벌론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인고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여기는.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나선정벌도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분단 정치의 시작과 전개 보면 이거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 이제 분화되죠. 인조전쟁 이후에. 그래갖고 이제 다시 여기에서 이제 그 동인과 서인 안에서 정현이 모반 사건하고 건전이 사건을 이겨갖고 북인과 남인이 분화가 돼요. 그래서 요 과정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선조시대 때 정치 사건하고 분당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 다음에 또 북인 안에서 대북, 소북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강해군의 중립정책 때 요번에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종 때 넘어가면 거기에 예송 문제가 있죠. 요거 기회 예송하고 그 다음에 갑인 예송 이게 16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16년 나왔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거야 지금? 17, 18, 올해 19년이죠. 20년이네? 여러분도 20년 봐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3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기회예송과 갑인예송 예전에 숙종실록과 관련돼갖고 송시열 관련돼서 또 나왔죠. 그래서 여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예송과 이제 갑인예송에서 남인과 서인이 각각 어떻게 주장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정권의 변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숙종 때 보면 숙종 때 넘어가면서 무슨 정치가 일어나죠? 한국 정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분당 정치가 어떤 변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질되는 원인, 특징, 결과,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한국이 이제 3번 일어났죠? 무슨 한국, 무슨 한국, 무슨 한국이에요?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이야.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때, 갑술한국 이후에 이제 그 서원이 사호화됐다.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 그리고 그 경신 기사 갑술왕국의 각각의 시기 때 집권했던 그 정치 세력들 기억나세요? 이게 예전 객관식 기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한참 됐어요. 이게 아마 그게 90 몇 년도 그 문제일 거예요. 93년인가 4년도 그때 태어나신 분도 있을 텐데 요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참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게시판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기출 문제는 몇 년까지 봐야 되냐? 몇 년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임용이 언제 시작했어요? 일단 연도가 92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저희 고등학교였는데 잠깐 기억이 나. 그때 이제 어떤 여대생이 나와갖고 울고불고 난리 쳤어요. 나는 믿고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사범대는 그냥 들어가서 국립대 사범대는 들어가서 선생 될 줄 알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왜인 걸 시험 봐야 되냐? 그래갖고 막 울면서 인터뷰한 기억이 나거든요? 고등학교 때야. 그게 92년도거든요? 92년도부터 시작했어. 근데 거기까지 봐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돼요. 어떤 연도를 딱딱 끊어가지고 보면 안 돼. 요번에 향토사 나왔죠? 향토사, 나오면 되게 충격받은 부분도 있는데, 향토사가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 있는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이거? 기출 분석할 때 나왔어요. 언제 나왔죠? 92년도에 나왔어. 92년. 92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도 있죠? 예. 근데 그게 나왔다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돼? 당연히 92년도부터 샥 봐야지. 샥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객관식 기출 한참 된 거에서 안 본다. 오히려 한참 된 것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최근 내는 이제 한번 지나갔으니까 안 내고 어디 뒤져보자 하니까 이거 있네? 하면서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참 지난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의 특징들, 정치적 변화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보면 해내 시비 문제 있죠.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에서. 그 다음에 심부생 같은 거에서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송시영하고 윤준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그 내용인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요것도.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숙종실록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이게 N12 논쟁이 있어요. 그 사료 내용에. 예. 자, 그 다음에 뭐 경종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종 때. 뭐 그래서 신인사나 이런 것들, 뭐 인인사, 뭐 이런 내용들 정치적 변화들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조와 정조를 이제 보자. 예. 영조 때는 이제 예전에 탕평 정치와 관련돼 갖고 정조의 탕평이 무슨 탕평이죠? 중론 탕평이죠. 완론 탕평. 그리고 이제 뭐 그 속대전 관련된 그러니까 영조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는 그 옆에서 이제 꼽사리 껴갖고 이제 겉다리 문제도 나오긴 나왔어. 근데 영조 자체의 문제도 좀 안 나왔어요. 그럼 뭐가 많이 나오냐? 그 밑에 그 학자들 영조보다는 누굴 좋아하냐면 그 손자였던 누구죠? 정조를 좋아해. 정조를. 그래서 정조 관련된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정조 시대 때 전반적인 정치 내용도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조 같은 노론 18을 중심으로 해서 소론, 남인, 이렇게 다 포용했고, 그 남인 세력 중에 근기 남인 출신 누가 있죠? 정약용이 있죠? 이번에 나온 게 정약용이죠. 예. 그리고 그때 교육제도로서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초계 문신제도. 그리고 정약용이 쓴 유명한 지휘지가 있죠. 아방강고. 아방공역고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거. 예, 동국지지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자, 하여튼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요거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최재공이 뭘 또, 했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금단정권 폐지를 취해서 유기적을 위한 금단정권 폐지됐죠? 이게 무슨 통공이에요? 신해통공이죠. 신해통공 나왔죠? 기억을 해보세요. 10년도 기출에 문제 나왔어. 그래서 그 체제공을 올린 상소로 때문에 신해통공이 실시됐고 그 신해통공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경제적 변화들이 일어났죠.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인구에는 안 나왔지만 화성 축조 같은 것도 이제 한국사 능력에는 자주 언급되는 거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규장과 개시시한 무슨 제도? 여기 초계 문신제도. 그래서 정조가 직접 똑똑한 문신을 재교육시키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그 어떤 분은 거기다 재술가라고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거 재술가가 진짜 아니야. 거기 딱 발문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교육제도라고 돼 있죠. 재술가는 뭐죠? 과거제도잖아. 발문이 틀려. 그냥 아예 틀린 거예요. 초계 문신제도야. 그러면 그 초계 문신제도 무슨 시험을 보냐?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안 봐요? 다 시험 보죠. 그 임용시험이나 뭐 관리들 뽑는 시험에만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제도 다 보는 거야. 그럼 뭐 이런 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편찬사업 같은 거 있죠? 대전통본이, 동문시곤이, 추간진이, 탁지진이, 고금도성 집성인이 등등등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세도정치를 보죠. 세도정치는 의외로 이제 두 문제가 나왔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도정치의 특징들을 물어본 거 있고 그 다음에 철종 시기 때 뭐가 일어났어요?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났죠? 그래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됐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그 밀려는 크게 세 시기가 있어요. 첫 번째 시기가 어딜까요?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종 예노해난 같은 것들, 일기야. 그 다음 두 번째 큰 밀란이 일어날 때는 언제죠? 무신정변 이후에. 그 농민반란이 일어날 때다. 그래서 세 번째가 어딜까요? 조선 후기 때요. 세도정 시기 때. 그리고 세 시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특히 고려시대 밀란.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나왔고, 조선시대 밀란 때도 나왔죠. 요 두 시기.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조선 후기의 권력 구조 보면 이제 그 쭉 보면 분당 정치 어떤 그 성세 과정들이 쭉 나왔고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세도 정치기 때 이제 문제점. 그래서 특히 세도 정치기 때는 어디를 중심으로 정치를 했을까요? 비변사.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세도 정치가들이 비변사를 독점해가지고 정치 파탄했다. 이게 공사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게 무슨 간청 있죠? 삼정 이정청. 요것도 기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밀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삼정 이정청 같은 것들이 설치됐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이게 고대 경제가 왜 그렇게 넘어가나? 네. 자, 조선시대 경제 부분을 볼게요. 자, 조선시대 경제 부분에 조세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공납,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조세제도를 이제 보면, 그 가전법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개선한 것이 뭘까요? 공법이죠, 공법. 그래서 그 연분 구등법하고 전분 육등법, 이거 자세히 설명되어 있네.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공법 관련된 내용이. 16년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그 5대까지 합치면 4년 이제 넘어가요.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공부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분 육등법에서 이제 뭐 그 토지 비옥도 기준 해가지고 뭐 수동 이척법에서 뭐 양측 동일법 이런 내용도 좀 파악해 두시고 좋은 제도는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조선은 또 그 공납제도 있죠. 공납제도 그 박납이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대동법 바뀌죠. 여기 대동법 때 이제 배경, 의미, 시행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강해군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에다가 100년 동안 했어. 숙종 때 완성이 됐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랬을까 이거? 강해군에서 왜 그 갑자기 숙종 때까지 완성했지? 첫 번째 이유가 있어. 일단 박납업자들이 반발했어. 그 다음에 양반주주들이 반발했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반발했고 근데 숙종 때는 왜 이제 수용했냐면 이때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박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성이 별로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때문에 또 토지의 가치도 이제 상당히 떨어지고 하니까 그 당시 양반들도 이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계도 있었죠? 대동법의 한계.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군역과 관련돼 갖고 쭉 나오는데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역의 변화들, 군역의 변화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대립제, 방군수포제, 그 다음에 군족수포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한번. 그러다가 이제 양역분통이 일어나서 무슨 법이 시작됐다? 군역법이 시작됐다. 그래서 군역법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 부분도. 그래서 그 내용과 군역법에 보충한 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고 그런 것도 결작, 선모군가포 뭐 등등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는데 심푸셈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 양역봉통로부터 해서 균역법까지 자세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조와 함께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심푸셈을 보면 요번에 그 국부셈에 비해서 역제도 있죠. 그래서 전세, 군역, 뭐 박납, 아니 그 군역하고 대동법, 그 내용이 상당히 풍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번 나올 때 나중에 건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뭐 또 모의고사도 내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제도 보면 이제 뭐 가전법, 직전법 등등등이 있는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예전 가전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전법의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전법,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전법은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에 이제 반납을 하게 돼 있지만 수신전 후량전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세습이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무슨 법이 시행된 거예요? 직전법이 시행되고 그 직전법이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징수하는 과정을 개혁했는데 이게 간수간급제죠. 그리고 나중에 집접법 폐지되고 그 집접법 폐지의 결과들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전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전법이나 간수간급제 이런 것들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것 같고요. 여기부터 이제 전식과 가정법 비교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파악을 좀 해주세요. 그 예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가전법하고 뭐하고 비교가 나왔죠? 녹가전. 기억나세요? 그 예전에 2차 기출문제. 그래서 전식가하고 가전법 비교하라. 물론 그 이렇게 총체적으로 물어보진 않겠지만 디테일하게 한정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제도는 다 봐야 돼. 그래서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고대시대 토지제도는 다 보시는 게 좋아.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농업사를 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재작년인가요? 그래서 농서가 나왔죠. 제일 많이 나온 농서가 어떤 농서야? 농사직설이죠. 농사직설. 야, 그래서 농사직설 내용이 포샘에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조선후기 때 농사의 특징들 관련돼 갖고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이 됐어. 뭐 농가집서, 산림경제, 인원경제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선후기 때 이제 그 농업의 특징들, 그 농업 생산의 특징들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뭐 고등학교 지식이지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상품작물이 재배됐고 집법법이 뭘로 바뀌었죠? 이양법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모작이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저수지나 보가 축적이 되고 강작이 가능하고 농민층이 분해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자 반농산 농정법에도 뭐가 바뀌었죠? 경정법이 바뀌었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 2단과 고단 아주 이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주셨네요. 예. 그래서 있고 지대 방식 변화도 있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19세기 때 밀란의 때 그 시대 지대 방식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 적 있어. 집조법하고 이제 도조법 이런 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16세기 말부터 이제 타조법이었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죠? 도조법 바뀌죠. 이게 바뀌었는지 아니면 등장했는지 학교에 좀 설이 많은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타조법하고 도조법의 차이점 요거 파악을 해두셔야 돼. 진짜. 나올 가능성이 많아. 요 부분은. 예. 그래서 한국에서 능력이라는 수능 시험에도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전기 때 이제 상어 보죠. 조선전기 때 상어 볼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럼 언제 보냐? 조선후기 때죠, 조선후기 때. 조선후기 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상품화폐 이제 발달산이 나오는데 요건 제 생각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 조선후기사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소장로, 지대 급납화 이래갖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화폐가 유통됐죠. 그래서 그 널리 유통됐던 화폐가 뭘까요? 상평통보죠. 근데 화폐가 유통되면서 뭐가 발생됐죠? 정황이 발생됐죠. 그리고 이 정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익이 뭐가 주장했어요? 패전론을 주장했고 중상학파는 적극 사용하는 용적론을 주장했죠. 요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정황과 관련된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그 다양한 상인들 활동이 있죠. 그리고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등장한 상인들이 어떤 상인일까요? 공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상인, 사상들 있죠. 뭐 경강상인, 만상, 송상, 내상, 유상. 대개 이제 이들은 도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상 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2번 정도 나왔어요. 요거 사상 도구의 활동들. 그래서 그 조선후기 때 활동했던 상인들 시험문이 나오면 상당수가 뭐가 나오냐면 거의 사상이 나와요. 사상. 그래서 특히 사상 중에서도 성박을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상인들이 어떤 상이죠? 경강상인이죠. 그래서 그 경강상인 활동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포구를 장악하고 또 포구 주인층들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포구 주인이 상당히 이득이 되니까 19세기 때는 뭐야? 고가로 매매가 되잖아. 세도 정치가들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객주와 여각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조선전기 때 강철수는 볼 거 없어 솔직히 말해서 어디를 집중 봐야 돼요? 여러분 내려면 어디 내겠어? 딱 조선사 2문제 내야 돼. 전기 별로 안 내겠죠? 경제사는 후기 때 내. 그래서 그 후기 때 민영수공의 발달 과정들
선대제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선대제. 그리고 일부 독립수공업자들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강업사. 이것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몇 년에 나왔죠, 이거? 11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조선 후기 때 강업사. 설점 수세제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18세기 넘어간 경영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죠. 분업을 토대로 한 협업으로서 덕대, 물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한 표가 있어요. 거기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에 보면, 조선 후기 때의 설점 수세제를 세 시기로 나눠가지고 정리한 표가 있어. 첫 번째 17세기 때는 채은간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별장제.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조 때 넘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수용 징수제로 바뀌게 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자본주의 경영 방식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표도, 요것만은 제가 표가 잘 정리한 것 같아. 제가 백과사전이나 다른 책 지려가면서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참조해 주시고, 조선시대 때 무역사는 그렇게 나오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시험 문제 안 나왔던 거 보니까. 자, 그다음 사회사를 보죠. 사회사. 원래 이제 전 시간에 고대사하고 이제 중세사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잠깐 이제 요거 안 했기 때문에 좀 언급할게요. 중세 고조시대 사회사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이게 신분층에 분류는 볼 필요 없는데, 여기 보면 여성해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성해지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 여성해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정기 17세기 기준에서 고조가 조선 전기 때하고 조선 후기 때하고 달라. 그걸 아시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까지 고조 때에서 포함해서 조선 전기 때의 여성해지가 얼마나 높았는가?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군분상소, 돌아가면서 이제 윤회봉사, 등등등. 근데 이게 성리학적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17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분제도 이제 넘어가면, 자, 조선시대 신분제도 눈여겨볼 게 두 가지 설 있죠? 양천제설과 무슨 설이 있어요? 반상제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양천제 반상제설 해가지고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좀 언급됐긴 했는데,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간점, 견해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 의의나. 딱딱 안 떨어지잖아. 이거 쓸 때 답안을 너무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인지할 필요는 있어요.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대종 중에 이제 건국대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법전 관련된 편차 원칙들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고, 근데 공무원 시험 좀 자세히 안 나왔네 이거든요. 그 다음에 항촌사회는 넘어가고, 자, 성리학적 질서 강화 중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서원이야, 서원, 한약. 서원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던 거고, 특히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향약이에요. 그래서 이 항약은 제 생각 3-4번 나올 것 같아, 계속 반복돼서. 그래갖고 주연한약, 동리한약, 사중한약. 근데 이걸 보는 것보다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뿌셈 있죠? 뿌셈 보시는 게 제일 나아. 뿌셈. 거기 관련된 사료와 함께 뿌셈 내용이 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편위 내용까지 보시면 돼요. 예전에 국편위까지 문제가 낸 적이 있어. 근데 최근에 그때가 객관식이니까 지금 주관식이잖아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하는데, 하여튼 한약 부분은 여러분들 꼭 눈에 발라두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를 보죠. 다른 건 또 볼 필요 없어. 서원이나 이런 거. 서원 좀 봐야 되겠네. 중인 있죠, 중인. 중인과 관련돼갖고 조선 후기 때 중인의 활동들, 이런 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 노비 있죠, 노비. 그래갖고, 예전에 노비종목법과 관련돼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노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노비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교수님이 또 들어오시면, 노비를 낼 가능성이 많아. 노비를. 그래서,
조선시대 때의 노비제도, 특히 신분이 어떻게 변천된가, 뭐 노비종무법, 그다음 종부법, 그다음에 이런 거, 일전 직전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내용은 시대별로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과 여성의 지위가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바뀌어졌죠. 그래서 요 변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항총사의 권력 구조의 변화. 그래갖고, 요 내용인데, 그때 이제 요거와 관련돼갖고, 아이고, 요부민들이 이제 그 당시 제지사족들과 이제 뭐냐면, 싸우면서 이런 게 항전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사회사를 또 보면, 자, 신보지가 동요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상, 이런 것도 예전에 기억을, 시험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천주교 관련돼갖고 이제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작자들이 천주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시작자들에 대해서 천주교 다 호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의적인 이제 시작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시작자들이 이제 천주교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천주교 박해들 있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제 생각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이게 13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한 거야? 7년 됐잖아요? 충분히 나와. 그래서 신해박해, 신유박해, 그 다음에, 기해박해, 뭐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등, 이런 것들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동학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고, 거기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좀 뒤에 넘어가고, 홍경리의 난도 나올 것 같긴 했는데, 은근히 안 나오다, 이것도요.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외워두셔야죠. 요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고대 문화사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이거는. 이거 잘 돼 있네. 제가 이거 전 시간에 안 했는데, 원효 위상의 사상,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 다음에, 근세 전기 때 이제 보면 역사서를 이제 보면 거 밑에 고려 국사 있죠. 그다음 고려사 요 내용들 그래서 그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고려 국사 고려사의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을 그다음에 그 밑에 뭐 고려사 저조, 삼국사 저조, 동국통방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학사 관련돼 갖고 한국사 특강, 구특강 있죠. 그 내용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뭐 16세기 사서는 볼 건 없고. 지휘서도 우리가 이제 거의, 이건 예전에 뭐와 관련돼 나왔으면 역교동과 관련돼 갖고 한번 좀 언급됐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좀 언급되냐면 이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가 있어요.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왜 외워두시냐면 지휘과 문제 나와. 지휘과 문제. 그래서 다른 과 문제하고도 역사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아마르나 미술 아시죠? 아마나 이집트 그 요번에 나온 거. 근데 아마나 미술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냐면 제가 은미책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미술과 애들이 더 많이 알더라고. 왜냐면 얘들이 뭘 배우냐면 미술사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미술도 얘들도 뭘 공부하냐면 역사를 공부해요. 그러니까 근데 역사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 우리하고. 그래서 미술사 관련된 부분은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거는 홍해강의 역대국 지도가 지휘과 문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명칭 정도 외워두세요. 동양 최초의 지금 현존하는 세계 지도죠. 어디에 있죠? 지금 일본에 있는데 뉴크 대학에 우리도 여러분들 이제 자주 보는 데가 있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 한국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기 그 한길 보면 그 겹포지 있죠? 겹포지에 뭐가 있죠? 지도 한 장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홍익 강익 역대국 지도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지휘과 문제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다른 과에서 나왔던 문제가 한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오리엔탈리즘 아시죠? 그 오리엔탈리즘이 07년인가 08년 나왔거든요. 근데 06년에 지휘과에 나왔던 문제예요. 네, 그래서 명칭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뭐 윤리서는 예전에 뭐 상강행실 또 국조대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항하고 이의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항 사상의 특징, 이의 사상의 특징, 특히 이제 이의 상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죠. 뭐, 이기사의 특징이 보면, 이통기국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의 제자들 뒤에 이제 여기 쭉 보시면, 무슨 논쟁이 일어나요? 조선 후기 때. 호양 논쟁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항과 이의 간의 이제 사단 칠정 논쟁들, 요 내용들은, 그 당시 이제 신부샘 사료와 관련돼 갖고 꼭 봐두세요. 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학파 형성 과정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거기에 이제 각 파의 이제 특징들, 어떤 정치적 사건과 연결돼서 보시고, 그냥 불교 같은 거 있죠? 불교 정책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요게 불교 각 왕대 불교 정책들 특징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조광조가 폐지했던 뭐죠? 네, 여기와 관련돼서 소격서 있죠. 소격서. 소격서 폐지. 그래갖고 이제 소격서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조광조가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소격서가 나중에 조광조가 이제 제거된 후에도 한동안 계속 그러니까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도 이제 궁중의 여자들이 이제 뭐냐면 예언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소격서가 아니라 한 단계 낮은 소격서로 부활돼. 근데 나중에 또 살인들이 등장하니까 또 없어져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과학기술 부분에 또 뭘 보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 앙부일부 있죠? 세종시대 때 만든,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칠정산도 외워두세요. 이거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할자인쇄소는 넘어가고, 병소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 농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직사 그치면 그 얘기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자, 건축은 뭐 넘어가는데, 그림은 좀 봐두세요. 그림은, 요게 조선 전기 때 그림만 나왔는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때 해화사가 있어. 그거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객관식 기출 때 언급됐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때 자주 나와요. 그림 같이 주어지면서. 그래서 진짜 뒤통수 때린 문제 나올 수가 있어. 요거. 그래가지고, 요 부분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뭐, 몽유도운도, 고산간수도, 송하, 볼도, 이런 것들은 암기만 하면 안 되죠? 뭘 해야 되죠? 예? 봐야죠, 봐야. 예. 그래서, 연애를 책으로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뭐예요? 글려보면 안 돼. 항상 사진을 봐야 돼. 이미지 자료를 같이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은 뭐,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문학은 절대 나올 리가 없겠죠? 요거는. 자, 그래서 성리학의 변화 보면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호랑 논쟁들, 그래서 호론과 낙론의 특징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 됐어요. 한참 됐어요. 이것도 90년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양명학도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나올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이 양명학은 조선 전기 때 양명학은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객관식. 근데 이제 어디에 나왔냐면 요때 양명학은 뭐와 연결시켜서 봐야 되냐면 중국의 양명학 있죠. 왕양명의 양명학. 태주학파.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락이 비슷비슷해. 약간 몇 사람 이름만 빼놓고. 그래서 이제 양명학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사에서. 자, 신학은 당연히 많이 나오죠. 아마 이제 조선후기 때 문화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학이야. 그래서 신학은 자, 교과서, 그 다음에 한통, 그 다음에 구특강부터 다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중동학파와 중상학파, 특히 중동학파 유영원, 이익, 정양홍 이런 사람들이 토지제도의 명칭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정양홍 같은 사람들은 좀 봐두셔야 돼요. 여전론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양홍이 이제 여러 가지 기회론을 주장하면서 과학기술 이런 것도 상당히 강조했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정양홍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갖고 일제시대 때 일어난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조선화 운동이죠. 그래서 조선화 운동과 연결시켜서 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상주의 학파에서는 이제 홍대영, 박지원, 박제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의외로 이제 시험 문제는 박지원, 박제가 나올 것 같은데, 요거보다는 홍대영이 많이 나와요. 홍대영이. 그래서 홍대영이 이제 의사문답 아시죠? 네, 의사문답이나 이런 것들 책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허재와 신홍의 문답 내용에서 그 당시 중국의 어떤 성리학적인 어떤 사고를 비판하고 중국 중심의 어떤 사고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홍대영의 의사문답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지원, 박제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공사 관련돼서 아니 공통사회 관련돼 갖고 통합사회 문제도 몇 번 언급되긴 했는데 좀 비중이 약간 떨어져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국가연구학대면 역사, 조선후기 때 역사 이것도 중요하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뭘까요? 안정복의 동사강복 이거 두 번이 나왔죠. 그래서 이와 연결돼서 안정의 동사강복 요거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한 2년 전인가요? 그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없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객관식 기출류에 뭐 해동 역사, 연료시 기술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유독공의 바대권은 제가 고대사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두 번 나왔어.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의 금속강론도 어디서 많이 봤죠? 진흥왕 순수비 고대사 관련된 문제 때 잠깐 언급돼 있었잖아요. 그 이름 좀 외워두세요. 요 사람 그 책 이름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백과사전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왔고 뭐 지도도 뭐 그렇게 나오는 가능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지혜지는 나왔죠. 자, 그 한백견의 동국지혜지 나왔죠. 예.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래 얘가? 예? 잠깐만요. 이게 왜 분절되지 이거 갑자기? 제가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한백견의 동국지혜지가 이제 이번에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정영의 아방강흑고가 나왔어요. 이거 언제 나왔죠? 이거? 올해 말고 10년도 기출에 나왔죠. 10년도 기출에. 거기 그 앞에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언급했던 동사강목할 때 그 오답을 한번 나왔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동국지혜 아방강흑고는 뭐냐면 예전에 어떤 정통론적 시각에서 이제 역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반계, 남반계를 구분하는 거죠. 지휘적 입장에서 이제 구분한 거야. 먼저 그게 누가요? 동국지휘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국지휘지에 영향을 받은 게 뭘까요? 아방강육고야. 그래서 요번에 문제 시험 나온 것이 아방강육고죠. 제가 요번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저도 모의고사 요번에 많이 좀 적중했는데 제가 적중한 건 얘기를 안 하더라고. 학원 강사들 적중한 것만 얘기하고 그런데 참 자, 하여튼 그 아방강역고 있고 이중의 탕리지 같은 경우에는 요 탕리지 부분은 그 역사과에서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강조되냐면 지리과에서 한번 강조되거든요. 한 이름 정도는 외워두세요. 이 탕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뭐 그 밑에 백과사전료는 이제 각자 보시고 과학기술의 발달도 뭐 그렇게 좀 눈여볼 건 없는데 여기에서 좀 약간 볼 게 뭐냐면 옆에 이제 동의보감 있죠, 동의보감. 요 동의보감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객관식 기출에 나왔던 거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것이 그 정영의 기해론 있죠. 그 기해론. 그래서 정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화성 축조도 하고 배다리, 주교도 이제 설계하고 뭐 거중기 제작도 이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학계에서 말이 많아. 뭐 주교 만들었다는 것도 그 정통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공식 사서에는 없고 어디에는 정영의 그 행장이 있어요. 행장. 행장은 이제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개인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믿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이제 공무원 기출에서 그렇게 하고 통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농서 중에 임원경제지, 뭐 농가집성, 색경 이런 것도 외워주세요. 특히 농가집성하고 색경, 임원경제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서 그 색경이나 임원경제지는 뭐 상업적 농법? 근데 이에 반해서 농가집성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보수적이다. 농농사 중심의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서민문화 뭐 글씨는 좀 그거 뭐 이거는 넘어가고 요게 뭐 나올 만한 게 직영산수화 정도? 요게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좀 나왔으니까 이것도 뭐 글만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림을 꼭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국사 능력에 나왔기 때문에 회화사와 연결돼서 조선후기 회화사와 연결돼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강세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장성왕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건축과 공예는 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왔고, 자, 세도정치기 때 그 내용이 있는데, 삼정의 문란에서 이제 그 당시 밀란이 일어난 그 과정들,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흥성대원군 해가지고, 요 부분이 있는데, 흥성대원군 때부터는 구한말이에요. 구한말.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부산 강의 넘어가면서 이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지금 이거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 파일로 해서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지금 정리하고 이제 바쁘실 텐데, 요 파일도 같이 있어요. 제가 나눠준 파일에. 그래서 요것도 다운받아갖고 제가 링크 드리면, 보고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려놓고 싶지만, 이게 저작권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놓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타임 끝났고, 좀 쉬었다가, 뭘 하냐면, 제가 이제 올려놓은 파일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좀 약간 깊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예. 이거 왜 안 돼?